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의 삼촌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1만원대 시대가 시작된 것인데요. 1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 환산액은 209만 627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었던 9860원과 비교하면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2024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해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게 되고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이 확대됩니다. 고용부에서 실시한 모성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사항 1위로 꼽힌 항목이 급여 인상이었는데요. 특히 낮은 육아휴직급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육아휴직, 육아지원제도 등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4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부모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도 폐지됩니다.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업무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는 금액이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25년 2월 23일부터는 한 아이에 대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부부 합산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출산휴가 청구기간이 120일로 확대되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간의 출산휴가를 최대 4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그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납니다. 고용불안, 취업난 등으로 청년층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범위 또한 확대됩니다.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이 확대되고 5인 이상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기업에게 채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청년에게는 장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군장병 월급도 오릅니다. 이병은 기존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일병은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병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병장은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도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오르는데요. 이렇게 되면 병장은 월 최대 205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학사 과정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2025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직접 수업 시간표를 짜야 합니다. 교실을 옮겨 다니며 선택한 수업을 듣고 과목을 이수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데요. 단순히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하거나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한 과목에서 일정 수준의 학력 성과를 내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올해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은행에 내는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1.2%에서 1.4%대 수준이었던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0.6에서 0.7%로 낮아집니다. 1가구 1주택 특례도 생겼습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공시지가로 4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세제 지원 적용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에게도 적용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도 배우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에는 역대급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에 3일 이상의 연휴가 총 6번 있는데요.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 26, 27, 28, 29, 30 총 6일간의 설날 연휴가 있습니다. 3월에는 3일 월요일이 3일절 대체휴일로 지정되며 토, 일, 월 3일 연휴입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로 같아지며 6일 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토, 일, 월, 화 4일 연휴입니다. 6월 현충일, 8월 광복절 역시 금, 토, 일 3일 연휴입니다. 10월에는 역대급 황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3일 금요일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까지 총 7일의 연휴가 이어지고 10월 10일이 한글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무려 10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변화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하며 일요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숙취해소제들은 과학적 효과를 입증해야 숙취해소 문구를 표기할 수 있고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기념하게 됐습니다. 실물 신분증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됩니다. 마지막으로 3월부터 서울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로 도입되고 확대되는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변화하는 정책들 살펴보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